테임즈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불꽃자구의 판은 단순한 예능 섭외의 논란이 아니라 KBO 추억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처럼 번졌다. 2015년 NC 다이노스에서 타율3 할 8푼 1, 리 47, 홈런 140 타점, 40도루를 기록하고 KBO 최초 40 홈런 40도루를 달성한 외국인 타자. 그 이름이 바로 에릭 테임즈다. 아직 불꽃자구 제작진의 공식 합류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테임즈 합류라는 질문 하나만으로 니퍼트, 김선우, 유희관, 황재균까지 한꺼번에 소환됐다는 점이 진짜 핵심이다. 가장 무서운 포인트는 이것이다. 테임즈는 단순히 잘했던 외국인 선수가 아니다. KBO 팬들에게는 리그의 상식을 깨버린 선수로 남아있다. 2015년 정규 시즌 그는 창원 마사야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좌타자로서 장타를 쏟아냈고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주루까지 보여줬다. 홈런만 많은 거포도 아니었고 발만 빠른 선수도 아니었다. 한 시즌에 47개의 홈런을 치면서 40개의 도루까지 성공한 선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불꽃야구와 연결되는 순간 사람들은 즉시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정말 가능하냐? 예능 야구장에 저 이름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를 더 뜨겁게 만든 사람은 니퍼트다. 니퍼트라는 이름 역시 불꽃자구 팬들에게는 그냥 외국인 투수가 아니다. 두산 베어스 시절 그는 KBO 통산 102승을 올렸고 2016년에는 22승 3패, 평균 자책점. 이 점대 후반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정규 시즌 MVP에 올랐다. 2미터가 넘는 큰 키에서 내리꽂는 공, 타자를 압박하는 각도 마운드 위에서 흔들리지 않던 표정까지 모두가 기억하는 장면이다. 그런 니퍼트가 불꽃자구에서 다시 공을 던질 때 팬들은 이미 한 번 확인했다. 은퇴한 전설이 다시 유니폼을 입는 순간 예능은 스포츠가 되고 추억은 실제 승부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테임즈 이야기가 폭발했다. 니퍼트가 마운드에 서는 것만으로도 화제인데 만약 테임즈가 타석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꽃 야구는 더 이상 과거 스타들이 즐겁게 야구하는 프로그램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KBO의 한 시대를 상징했던 외국인 투수와 외국인 타자가 같은 화면에 들어오는 상상만으로도 댓글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테임즈는 KBO에서 가장 강렬한 한 시즌을 남긴 선수이고 니퍼트는 KBO 외국인 투수 성공사의 상징이다. 둘의 이름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작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팬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다. 김선우가 강제 소환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선우는 메이저리그와 KBO를 모두 경험한 투수다. 2001년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빅리그 무대를 밟았고 이후 몬트리올, 워싱턴, 콜로라도 등을 거쳤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두산에서 선발 투수로 뛰었고 은퇴 후에는 해설위원으로 야구를 읽는 눈을 보여줬다. 김선우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누가 잘 치고 누가 잘 던지느냐가 아니라 빅리그 경험자들이 보는 테임즈와 니퍼트의 현재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유희관도 빠질 수 없다. 유희관은 강속구로 타자를 누르는 투수가 아니었다. 그는 느린 공으로 KBO를 버텼고 결국 통산 101승을 쌓았다. 빠르지 않은 공, 낮은 코스, 타이밍을 빼앗는 제구, 그리고 타자의 조급함을 이용하는 운영 능력이 그의 무기였다. 그래서 유희관이 불꽃야구 안에서 흔들릴 때마다 팬들은 더 크게 반응한다. 공이 느려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느린 공으로 살아남았던 투수가 지금도 타자를 속일 수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테임즈 같은 장타자 이름이 나오면 유희관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커진다. 150km 공보다 더 어려운 것이 타이밍 싸움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황재균이 함께 거론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황재균은 KBO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를 거치며 스타 내야수로 자리 잡았고 2017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올랐다. 빅리그 데뷔전에서 홈런을 기록한 장면은 아직도 많은 팬들이 기억한다. 그는 화려함과 현실감을 동시에 가진 선수다. 예능에 들어오면 분위기를 살릴 수 있고 실제 경기에서는 내야 수비와 타격으로 긴장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황재균이라는 이름이 소환되면은 사람들은 불꽃 야구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진짜 라인업 싸움으로 갈 수 있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왜 지금 테임즈인가? 답은 불꽃 자구가 가진 구조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을 불러놓고 웃기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매력은 시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 지금의 몸 상태와 지금의 승부 감각으로 다시 평가받는 데 있다. 과거 기록은 화려하지만 현재 타석에서 공을 맞히지 못하면 바로 흔들린다. 전성기에는 완벽했지만 지금 수비에서 한 걸음 늦으면 바로 화면에 잡힌다. 그래서 불꽃자구의 긴장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다. 추억을 불러오지만 그 추억을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테임즈가 만약 실제로 합류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될 장면은 장타력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2015년의 테임즈는 KBO 투수들의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 몸쪽 공을 걷어 올렸고 바깥쪽 공도 밀어서 장타로 만들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시간이 흐른 선수에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파워가 아니라 실전 감각이다. 빠른 공에 늦지 않는가, 변화구에 몸이 먼저 열리지 않는가, 낮은 코스에 배트가 따라 나가지 않는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 시청자는 바로 판단한다. 이름값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추억만 남았는지 말이다. 니퍼트의 폭로 제보라는 표현이 자극적으로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출연자 명단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고, 누가 실제로 연락을 받았고, 누가 농담처럼 거론됐지만 내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스포츠 예능에서 섭외 과정은 경기만큼 중요한 서사다. 특히 불꽃야구처럼 전직 프로 선수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한 명의 합류가 팀 전체의 무게를 바꾼다. 테임즈급 이름이면 더 그렇다. 게스트 한 명이 아니라 상대 투수들의 표정과 수비 위치, 벤치의 작전까지 바꾸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김선우, 유희관, 황재균이 강제 소환된 흐름은 결국 불꽃야구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시즌 초반에는 누가 다시 뛸 수 있느냐가 화제였다. 그 다음에는 누가 진짜로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이름이 들어와야 판이 한 번 더 커지느냐로 관심이 이동했다. 테임즈는 바로 그 기준선을 넘어서는 이름이다. 그의 합류가 사실로 확인되든 단순한 떡밥으로 끝나든 이미 팬들은 제작진이 어느 수준의 카드를 만지고 있는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이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테임즈 합류를 확정처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이 이름이 퍼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불꽃야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평범한 야구 예능이라면 테임즈라는 이름은 현실감 없는 농담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니퍼트가 뛰고 유희관이 던지고 김선우와 황재균까지 언급되는 흐름 속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름도 잠깐은 현실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은 팬들의 반응이다. 실제 합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름이 먼저 폭발했다는 것은 불꽃자구가 이미 선수 한 명의 근황만으로도 콘텐츠가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예전 기록을 아는 팬은 숫자로 반응하고 젊은 시청자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다시 찾아본다. 2015년 창원에서 벌어진 테임즈 열풍, 2016년 잠실에서 이어진 니퍼트의 독주, 두산 바운드에서 유희관이 보여준 느린 공이 생존법이 한 번에 다시 검색된다. 이것이 제작진이 원하는 가장 강한 파급력이다. 방송 전에는 궁금증을 만들고 방송 후에는 비교와 논쟁을 만든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테임즈 카드는 매우 강력하다. 만약 닭이 게스트로 등장한다면 첫 타석 하나만으로 조회수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정식 합류라면 팀 전력 자체가 바뀐다. 좌타 거포, 외국인 스타, KBOM, VP40, 홈레온 40, 도루이 상징,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한 사람에게 붙는다. 상대 투수는 초구부터 조심할 수밖에 없고 벤치는 한 타석 한 타석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시청자는 그의 스윙 하나를 보고 전성기와 현재를 비교한다. 이것이 바로 테임즈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테임즈가 불꽃야구에 들어오면 기존 선수들의 서사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다. 니퍼트는 외국인 레전드의 자존심을 보여줘야 한다. 유희관은 장타자를 상대로 느린 공이 미학을 증명해야 한다. 김선우는 빅리그와 KBO를 모두 아는 시선으로 이 판을 설명할 수 있다.
황재균은 현역 시절의 감각과 예능적 존재감을 동시에 비교당한다. 한 명의 이름이 들어왔을 뿐인데 주변 인물들의 역할까지 선명해진다. 좋은 섭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출연자 한 명이 아니라 전체 판의 긴장감을 바꾸는 섭외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테임즈가 정말 오느냐 하나만이 아니다. 불꽃자구가 이제 어떤 이름을 불러도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니퍼트가 마운드에 선 뒤 팬들의 상상력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유희관이 흔들리고 다시 버티는 장면, 김선우가 냉정하게 분석하는 장면, 황재균이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 그 위에 테임즈라는 이름이 얹히면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회상 예능이 아니라 KBO 기억의 재조립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테임즈 합류설이 사실인가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이 소문을 이렇게까지 보고 싶어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팬들은 아직도 2015년의 그 스윙을 기억한다. 47 홈런과 40도루라는 숫자를 기억한다. 니퍼트의 22승 시즌을 기억한다. 유희관의 101승을 기억한다. 황재균의 빅리그 데뷔 홈런을 기억한다. 김선우가 메이저리그와 KBO를 오가던 시간을 기억한다. 불꽃자구는 그 기억들을 다시 한 경기장 안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테임즈가 실제로 불꽃야구 유니폼을 입는 순간 첫 장면은 이미 정해져 있다. 벤치가 조용해지고 투수가 사인을 다시 확인하고 포수는 몸쪽을 요구할지 바깥쪽으로 도망갈지 고민한다. 카메라는 니퍼트의 표정을 잡고 유희관의 반응을 비추고 황재균의 웃음을 따라간다. 그리고 테임즈가 배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시청자는 알게 된다. 이건 단순한 출연이 아니다. KBO의 한 시대가 불꽃자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순간이다.